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이번이 첫 결혼이지만 남편이 재혼이라서 처음엔 걱정도 정말 많았어요. 일단 제 부모님은 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이혼남이랑 결혼하냐고 펄펄 뛰셨고, 제 친구들 역시 남편이 이혼남이라서 다들 걱정하고 반대했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 상관없었어요. 남자랑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다가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처럼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살다가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혼 한 번 한 것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다들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재혼할 당시에 남편 나이가 겨우 34살이었고 직업도 좋은 편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앞길 창창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겠냐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겨우 결혼 생활 2년이 지났을 뿐인데 진짜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얼얼할 지경이네요.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던 사람이라 주변에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저한테도 정말 잘하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반대가 심하셨고 사위를 정말 탐탁치 않게 여기셨던 친정부모님이 결혼 3개월 만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 성격이 좋은 편이고 친화력이 남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능글능글 친정아빠를 구워 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엄마도 사위가 마음에 든다 하셨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던 제 친구들도 저희 집 집들이 때 와서 남편과 술 한잔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눠보더니 성격이 너무 좋고 자기들이 선입견 때문에 오해한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큰 갈등 한 번 없었고 오히려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남편 덕분에 집안에서는 여왕님처럼 대접받고 떠받들여지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큰 사건이랄 것도 없었는데 시부모님, 특히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정을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혼 승낙 받으러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존댓말까지 하실 정도로 지나치게 예의를 차리시는 것 같더니 결혼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부모님과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부관계라 불편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를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 빼고 남편까지 셋이서 저만 모르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며느리라고 제대로 불러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저기라고 부르거나 제 이름을 부르는 식이었는데 사건이 터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2년 내내 며느리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 이혼을 하고 저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저를 어색해하나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2년 동안 계속 낯을 가리고 어색해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친해지고 잘 보이고 싶어서 자주 안부 연락드리고 용돈이나 선물을 사서 가져다 드린 적도 있지만 선물 받는 그때만 조금 좋아하시고 며칠 뒤엔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저에게 냉랭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처럼 저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시댁에 가면 왠지 모를 소외감이 느껴지고 항상 제가 잘 모르는 주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겉도는 느낌이 너무 싫었죠. 한 1년 정도 제가 노력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시부모님과 며느리 관계인데 굳이 잘 지낼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시댁에서 연락 오는 일도 없고 한 달, 2달 없는 사람처럼 지내도 서운해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포기하니까 저도 속 편하고 좋았어요. 남편도 굳이 자기 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 할 필요 없다고 해서 마음 비우고 살았죠. 그런데 얼마 전 시아버님 생신이라 시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하는 한마디를 듣게 되고 제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나버렸어요. 저희 시댁은 평범한 33평짜리 아파트였고 조금 낡은 집이라 방음이 잘 되진 않아요.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했는지 식사 준비가 되기 전이었고 저는 평소대로 예전에 남편 쓰던 방에 혼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하는 걸 돕지 왜 방에 틀어박혀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원래 예전부터 그랬어요.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하면 싫어하시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하셨거든요. 물을 뜨거나 수저 놓는 것도 못하게 하고 언제 한번 끝까지 제가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가 어머님이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해진 적도 있습니다. 내 주방에 남이 들어오는 거 싫어하니까 도와줄 필요 없다. 거실에 있으려고 해도 식사 준비하는 어머님 눈치 보이고 아버님도 티나게 저를 불편해하시니
아예 궁여지책으로 남편이 결혼 전 자기가 쓰던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더군요. 그 뒤로 시댁에 가면 저는 대부분 남편 방에 들어가 있다가 밥만 먹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오곤 했어요. 그게 서로 편하고 시댁 도착하면 아버님 어머님도 당연히 저는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무튼 남편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어머님이 남편과 하는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벽에 귀를 바짝 대고 듣고 있었는데 이혼한 남편의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나윤이 엄마 만나고 왔다. 생활비가 다 떨어졌다고 하길래 일단 300만 원 먼저 줬어. 너가 따로 연락도 좀 하고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챙겨줘라. 이혼했다고 양육비만 딸랑 보내는 게 도리가 아니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이혼한 전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사실은 저 때문에 남편이 이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저희가 만났을 때 저는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것도 모르고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자기가 사실 이혼남이고 전처가 딸을 키우며 산다는 걸 어렵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조금 충격받았고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다 이해해 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전처에게 아이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씩 보내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전처의 이야기나 그 사이에서 생긴 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딸이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도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면 그때나 가끔 찾아가서 볼 생각이고 지금은 그럴 마음도 없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죠. 그 이야기 듣자마자 열이 확 올라서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굴 만나셨다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깜짝 놀랐고 제가 방 안에 있느라 이야기를 못 들은 줄 아셨나 봐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를 냈는데 조금이라도 저한테 미안한 척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만나면 안 될 사람이라도 만났냐? 내 손녀딸 보고 왔는데 뭐가 문제야? 시모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벙찌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줄을 붙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남편이랑 이혼한 사이인데 어머님이 따로 만나서 생활비를 왜 수백만 원씩이나 주고 오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은 내 아들이랑 이혼했어도 내가 딸처럼 아끼던 애야. 혼자 어린 딸 키우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너는 같은 여자로서 뭔가 느끼는 것도 없어? 저는 어머님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고 남편은 이 문제에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어머님 편을 들면서 억울하면 너도 빨리 손주 낳으라고 하는데 이 집안에서 같이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짐을 챙겨서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남편이 뒤늦게 저를 따라와서 말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화를 내냐면서 자기는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으니까 괜한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까지 어머님이 당신 전처랑 한두 번 만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할 수 있어?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며 저한테 떳떳하답니다.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진짜 제 남편은 이번 사태와 전혀 상관이 없고 어머님의 단독적인 행동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 어머님이 누굴 만나서 돈을 주건 말건 제가 신경 쓸 바가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평소에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데 앞으로 아예 안 볼 생각으로 뭐라든 신경 안 쓰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불러내셨어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서 나갔는데 뜬금없이 저보고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 없냐는 소리라는 겁니다. 너만 없으면 걔네들 다시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너희들 두 사람은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하진 않니? 만약에 이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지금 헤어져라. 애가 더 크기 전에 부모가 다시 합쳐야 모양새가 좋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혼한 전처랑 남편이 다시 합친다는 소리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생각이랑 남편 생각도 똑같냐고 물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부모 자식 연이라는 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더군요.
너가 아직 애가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남녀 사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게다가 둘 사이에 애까지 있는데 어떻게 남남처럼 지낼 수 있겠니? 우리 아들이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지 너랑 끝까지 살 생각은 없을 거야. 시모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참고 넘어가려고 해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이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아까 어머님이 이런 소리를 하던데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펄쩍 뛰는 겁니다. 내가 왜 다시 걔랑 합쳐? 헛소리 좀 하지 마. 엄마는 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어머님 입에서 저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하는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단단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사이가 조금씩 금이 가고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혹시 나 몰래 전철을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의심이 됐고, 남편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면 전철랑 몰래 연락하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나 짧은 시간에 미쳐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비밀번호를 풀어보려고 눌러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고 누구와 연락하는지 궁금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러다가 제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보려고 하다가 남편에게 들켰는데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쳐다보더니 본인 손으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실컷 보라고 제게 건네줬어요. 상황이 그 정도까지 되니까 아차 싶었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남편에게 사과했죠.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몇 번이고 남편은 저와 이혼할 생각 없고 전처에게 돌아갈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모가 2, 3일에 한 번꼴로 제게 연락해서 너만 나가면 된다고, 너만 나가면 다시 자기들이 손녀딸을 맘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진짜로 나만 이 집에서 빠져주면 다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었어. 너가 이혼하면 다 끝나는 문제라니까? 아직 나이도 젊은데 너도 다른 좋은 사람 만나면 될 거 아니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없을 때 빨리 이혼해라. 결국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제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자긴 절대 그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면서 엄마가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모가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버티고 살겠어요? 아무리 자주 안 보고 연락도 자주 안 한다지만 제 남편의 부모가 저를 싫어하잖아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지금까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싶었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내 인생 살 테니까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전처랑 다시 합치던지 시부모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를 새로 만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남편은 나중에는 하도 답답했던지 혼자 술을 마시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제 마음을 결정적으로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원만하게 합의하에 끝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친정집에 들어와 있고 남편과 이혼한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가장 먼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이혼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 여자 불러서 잘 살아보세요. 눈치가 없는 건지 저를 염장을 지르려고 하시는 건지 잘 생각했다면서 너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한 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고 지난 2년 동안 나를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참고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 다시 결혼 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슬픔보다는 어이없고 제 인생 인연을 손해본 기분이라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전부 내 잘못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생긴 일이니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한밤중에 이혼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잔뜩 취해서 전화하더니 다짜고짜 저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혼했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로 전처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혼했으니까 이제 두 사람 다시 합쳐서 살아보라고 연락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시모의 말을 듣고 난색을 표했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 있는데. 어머님, 마침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 200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여자가 이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시모에게 살갑게 굴고 잘 대해줬기 때문에 어머님이 종종 만나서 아이용품도 사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왔나 봐요. 전처 입장에서는 굳이 돈 주는 사람한테 나쁘게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시모가 하는 헛소리에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었겠죠? 애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합쳐라. 나는 너가 며느리일 때가 더 좋았다. 라는 소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여자가 대놓고 싫다는 소리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고 저만 이 집안에서 사라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 여자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고 이미 남편과 이혼한 뒤로 3년째 만나는 남자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저 필요할 때 돈이나 가져다 주는 호구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기 아들이랑 재결합해서 살라는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국 저한테도 이혼당하고 전처한테도 거절당한 남편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결혼 생활 2년이 지나는 동안 내내 저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이 전처랑 이혼하게 된 원인도 시어머니였다고 해요. 며느리한테 너무 집착하고 하루에도 4-5번씩 연락해서 얼굴 보자 하고 오라고 하니까 그게 자꾸 부부 사이에 갈등이 되고 싸우고 갈라서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죠. 남편이 자기 엄마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지금이라도 저와 다시 재결합하고 싶다는 소리를 하길래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다른 좋은 여자 찾아보라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영문도 모르고 쫓겨났었겠죠. 그 집안에서는 어머님 목소리가 제일 크고 모든 걸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실 테니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쓸데없이 나대는 부모가 자식 앞길 망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